인상이나 뭐 정부 정책, 규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4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 연령대를 보면 20대부터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모두 다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집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현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세, 월세가 모두 다 오르는 트리플 강세 시장인데요. 이런 트리플 강세 시장에서 앞으로 세제 개편까지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보유세 인상은 당연하고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좀 손질을 하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제 개편 이후에 세금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요,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세제 개편 이후에 어쩌면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집값이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세제 개편을 보고 집을 매입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 보유세가 뭐 전월세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4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또 집값이 오른다는 설문조사가 55%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 18세부터 20세까지는 70.7%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고 30대도 66.4%, 40대는 59.2%, 50대는 20, 30, 40대보다 50대는 좀 낮은 수치인 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평가 연령대를 보면 20대부터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소득이 있는 20, 30대의 주거 사다리를 뺏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그 OECD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OECD에서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제보고서에 보면요, 대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정부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불공정을 낳았다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고소득 흑수저라고 하면 부자 엄마 아빠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량 지역에 나도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 대출 규제를 해서 정말 똘똘한 그 우량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사실상 15억 이하는 4억, 그다음에 20억 이상이면은 지금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실상 이런 고소득 흑수저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OECD에서도 심각한 불공정성을 낳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금리 인상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환율 폭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방어책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금리 인상이나 뭐 정부 정책, 규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 뭐 뉴스나 아니면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
그거를 숫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서울 아파트 적정 공급량이 연간 약 46,5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공급은 약 2만 세대가 공급이 됐는데요. 이 중에 2만 세대 중 사실상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일반 공급 물량은 약 1만 세대 이하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심각한 거는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30년까지 공급량은 1만 세대 이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처럼 매매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은 계속 불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 부족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내 상황이 어떤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기에 최근에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을 언급했을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의 닥치고 공급은 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집은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공급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지 지금 당장 착공해서 뭐 내년 내후년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제적인 공급이 시장에 이루어져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부가 강남의 서리풀지구에 뭐 2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에 10,000세대 공급하겠다.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 부지에 빨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직접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이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전에는 이곳에 착공을 해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공급은 당장 좀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 지어져 있는 구축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게 또 한 가지의 공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 세제 개편을 해서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금 올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량의 정부가 원하는 그만큼의 공급은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보유세 부담이 돼서 매물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5월 9일 이후로 양도세 중과가 또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주택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지금 82.5%를 세금을 내면서 집을 파실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만약에 1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뭐 은퇴를 하셨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랬을 때 뭐 지금 실제적으로 뭐 공동주택 공시가격 찾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강남 서초 송파의 주요 아파트들은 작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고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게 맞고요.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종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세금을 내면서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어야 되나라고 해서 매물을 내놓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모두 다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집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1주택 하나 갖고 계신데 종부세 부담이 돼서 이 집을 팔아서 이분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더 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질 상황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124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관리처분이나 이주 철거 단계에 들어간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54곳 중 총 29,711가구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예요. 여기에다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정비사업 곳들까지 합하면 연내 서울에서
29,711가구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가구 안팎의 추가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주 수요도 그러면 주변에 어딘가에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딘가는 가서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수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요인보다 상승할 요인이 더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부족 다음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내용, 그건 바로 전월세 문제인데요. 지금 전월세 시장이 또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15년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도 상승인데요. 매물이 시장에 정말 뭐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매물이 1개, 2개 있는 곳도 있고 뭐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진짜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빵빵빵 이렇게 표시되는 아파트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가 워낙 비싸고 매물이 없으니까 또 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월세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심지어 지금 강북 지역까지 월 200에서 300, 물론 이제 신축 아파트 기준인데요. 200에서 300 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또 보유세, 양도세, 뭐 세금을 다 올리고 있고 뭐 토지든 뭐 대출 규제 이렇게 각종 규제를 겹겹이 싸고 있는데 매물이 없으니까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겠다. 이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사업자 혜택이 감소되거나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양도세 중과나 이런 세금 혜택을 좀 받았어요. 종부세 배제, 세제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 세제 혜택을 없앤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전월세 가격을 5%밖에 인상을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혜택을 뺏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시세껏 전월세를 내놓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이런 매물이 시장에 그나마 나와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또 매물도 사라지고 금액이 시세껏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부작용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사실상 전월세 시장이 숫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 이후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외곽으로 밀려가든지 차라리 이참에 집을 사자. 앞으로 또 공급도 없다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데 내가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그러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자. 이런 수요들이 또 많다 보니까 30대 매수자가 지난해 30.3%에서 최근 45.8%까지 매수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 서울 지금 아파트가 7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까지 상승을 하면서 15억 이하 6억 대출을 이용한 실수요자가 대거 움직이면서 일부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까지 키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년 전보다 2억이나 오른 13억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30대 실수요자가 주택을 많이 구매를 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또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상당히 많이 좀 시중은행에서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갑자기 국민은행이 15억 이하 6억 대출을 3억으로 줄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건수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었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는 7,391건에서 2026년 상반기에는 13,518건으로 작년 대비 무려 8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증여 건수를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증여 건수는 대부분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남 지역에
이렇게 자산가들은 이미 이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좀 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우량 지역에 지금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 국평 기준으로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대략적으로 뭐 그 주택수나 그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의 세금은 나옵니다. 그러면 10억이면 서울에 중하위권 아파트들이 지금 한 10억 정도고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3억까지 이제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웬만한 집 한 채를 서울에 살 수 있는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증여를 했다라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억의 세금을 내더라도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량 지역은 한번 내가 팔면 다시는 진입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이미 그 지역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니 이런 집을 증여세를 내더라도 앞으로 집값 더 오를 거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증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우량 지역의 초고가 그 자산가들이 몰려있는 이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매물이 시장에 보유세 때문에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뭐 빌라 시장이나 이런 곳들의 규제, 새로 뭐 신통이다, 모하다, 민간 도심 복합이다 이런 개발 사업들의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뭐 2중, 3중으로 겹쳐져 있는 지금 아파트는 사실상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수요가 아파트를 살 사람이 빌라를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파트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뭐 세대 분리를 이제 하는 이런 수요들 있잖아요. 이런 수요들한테도 옛날에는 전세 끼고 뭐 대출 받아서 자식들한테 증여해서 그 아파트를 사줬지만 지금은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지금 빌라 시장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도 막히고 아파트는 급등한 상황에서 서울에 거주는 해야 되겠고 나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수요자들이 지금 빌라 시장에 앞으로 입주권이 될 만한 그런 개발 지역에 지금 많이 좀 진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연립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16,110건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모아타운 등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매매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한 8%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파트를 사라, 빌라라 사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월세는 없고 매매 가격 오르고 아파트는 규제가 너무 많고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해야겠고 내 집 마련 중에 사실상 지금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요.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될 입주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빌라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요가 지금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지인이나 제 주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 집 마련을 꼭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은 지금은 무리해서 예전에 2019년에 막 집값 폭등할 때 무리해서 영끌해서 집 사신 분들이 최고점에 사셨다가 결국에는 뭐 금리가 3%대에서 6%대까지 막 상승하면서 그때 잘못되신 분들도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무리해서 집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보증금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면 꼭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